30년 넘게 몸담았던 회사를 떠나 은퇴를 맞이한 지 어느덧 3년. 처음엔 꿈에 그리던 자유를 만끽하며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즐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삶의 공허함과 불안감이 밀려왔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막막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유튜브에서 은퇴 전문가들의 강연 영상을 보게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마치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듯했다. 특히 은퇴 후 흔히 빠지기 쉬운 4가지 함정에 대한 이야기는 나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첫 번째 함정, 욕망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달콤한 유혹. 은퇴 후 30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은 내 노후를 책임질 가장 중요한 자산이었다. 하지만 퇴직금을 은행에 넣어두자니 쥐꼬리만 한 이자에 속이 쓰렸고, 그렇다고 주식 투자는 깡통찰까 두려웠다. 이런 내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주변에서 은퇴 자금을 불려준다는 달콤한 제안들이 쏟아졌다. 고등학교 동창 녀석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암호화폐에 투자하라고 했다. 지금이 기회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단 들어와. 나만 믿어. 라며 자신만만하게 말하는 친구의 모습에 잠시 흔들리기도 했다. 또 다른 친구는 해외 부동산 투자를 권유했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은행 이자로는 답이 없어. 해외 부동산이 답이야. 라며 현란한 투자 설명의 자료를 보여주었다. 심지어 아내 친구 남편은 나에게 다단계 사업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사업은 정말 대박이야. 당신 같은 능력 있는 사람이 딱이야. 라며 끈질기게 설득했다. 사업 설명회에 참석해보니 화려한 언변과 현란한 퍼포먼스에 압도되어 나도 모르게 사업 설명 자료를 꼼꼼히 읽어보고 있었다. 하지만 유튜브에서 본 은퇴 전문가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욕망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그들은 당신을 이용하려 할 뿐입니다. 그 말을 곱씹으며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들의 제안은 너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는 것 같았다.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분야에 덜컥 투자했다가는 퇴직금을 날릴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결국 나는 친구들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다. 대신 서점에 가서 투자 관련 서적을 몇 권 사서 읽기 시작했다. 처음엔 낯선 용어와 복잡한 개념에 머리가 아팠지만 꾸준히 공부하다 보니 조금씩 투자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 또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진행하는 투자 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며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했다. 그 결과 나는 안전하고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방법을 찾을 수 있었다. 예금, 적금, 채권 등 안정적인 상품에 분산 투자하고 배당주 투자를 통해 매달 일정한 현금 흐름을 확보했다. 물론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내지는 못했지만 퇴직금을 잃을 걱정 없이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든든했다. 두 번째 함정, 이해하지 못하는 분야에 대한 무모한 투자. 투자 공부를 시작하며 가장 먼저 부딪힌 벽은 낯선 용어와 복잡한 개념들이었다. 주식, 펀드, ETF, 채권, 파생상품, 마치 외계어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경제신문을 구독하고 투자 관련 서적을 읽으며 조금씩 지식을 쌓아갔다. 특히 존 리의 금융 문맹 탈출과 워런 버핏, 바이블은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를 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어느 정도 투자에 대한 지식이 쌓이자 이제는 실전 투자에 대한 두려움이 앞섰다. 주변에서는 주식 투자는 위험하다. 초보 투자자가 돈 벌기는 쉽지 않다는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다. 하지만 유튜브 영상 속 전문가의 말을 떠올리며 용기를 냈다. 투자는 도박이 아닙니다. 충분한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접근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는 증권사를 방문하여 PBPRIVATE 뱅커의 도움을 받아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처음에는 안전자산 위주로 투자를 시작했다. 예금, 적금, 채권 등 원금 손실 위험이 적은 상품에 퇴직금의 절반을 투자하고 나머지 절반은 국내외 우량주와 ETF에 분산 투자했다. 투자 초기에는 주가 변동에 따라 마음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떠올리며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았다. 틈틈이 경제 뉴스를 확인하고 투자 관련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얻으며 시장 상황을 파악하는 데 힘썼다. 물론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내지는 못했다. 하지만 꾸준히 배당금을 받고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보면서 투자에 대한 재미를 느낄 수 있었다. 특히 내가 투자한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큰 즐거움이었다. 투자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투자는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또한 투자를 통해 경제 흐름을 파악하고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힐 수 있었다. 물론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른다. 하지만 충분한 공부와 신중한 판단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한다면 은퇴 후 삶의 안정적인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 세 번째 함정, 낙담과 자책의 늪. 은퇴 후 처음에는 30년 동안 쉼없이 달려온 삶에 대한 보상처럼 느껴졌다. 마음껏 늦잠을 자고 아내와 함께 영화를 보거나 맛집을 찾아다니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그 달콤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문득 거울 속에 비친 낯선 모습에 흠칫 놀랐다. 늘어난 흰머리와 깊어진 주름, 그리고 왠지 모를 공허함이 가득한 눈빛. 내가 누구지?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회사에서는 부장님 소리를 들으며 인정받고 존경받았지만 지금은 그저 평범한 아저씨일 뿐이었다. 주변 친구들은 여전히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다. 누구는 사업을 확장하고 누구는 자녀 유학을 준비하며 활기찬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삶의 목표를 잃어버린 채 방황하고 있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라는 자괴감이 밀려왔다. 그러던 중 유튜브에서 본 은퇴 전문가의 강연이 떠올랐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낙담하지 마세요. 그의 말은 마치 나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다. 나는 마음을 다잡고 은퇴를 새로운 도전의 기회로 삼기로 결심했다. 먼저 평소 관심 있었던 역사 공부를 시작했다. 도서관에서 역사 관련 서적을 빌려 읽고 역사 강좌를 들으며 잊고 있었던 배움의 즐거움을 되찾았다. 또 지역 봉사단체에 가입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는 활동에 참여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쑥스러웠지만 봉사를 하면서 얻는 보람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었다. 무엇보다도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했다. 아내와 함께 요리도 하고 영화도 보면서 잊고 지냈던 소중한 감정들을 되살렸다. 훌쩍 커버린 아들과 딸과도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고 응원하는 관계를 만들어갔다. 시간이 지나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았다. 역사 공부를 통해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졌고 봉사활동을 통해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기쁨을 알게 되었다. 가족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다. 은퇴 후 삶은 생각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의미 있었다. 이제 나는 은퇴를 새로운 시작으로 받아들이고 더욱 활기차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네 번째 함정, 준비되지 않은 사업 벤처. 퇴후 삶에 적응하면서 새로운 활력을 찾아가던 어느 날 문득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30년간 회사 생활을 하면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나만의 사업을 펼쳐보고 싶은 욕망이 꿈틀거렸다. 하지만 유튜브 영상 속 전문가의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다. 준비되지 않은 사업 벤처는 위험합니다. 철저한 준비 없이 뛰어들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에 나는 사업 아이템을 신중하게 검토하기 시작했다. 주변 사람들의 조언도 구하고 인터넷 검색도 하며 다양한 아이템을 살펴봤다. 그러던 중 평소 관심 있었던 커피에 대한 사업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나만의 개성을 담은 카페를 운영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섣불리 뛰어들지는 않았다. 먼저 커피 시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시작했다. 경쟁 카페들의 메뉴와 가격, 인테리어 등을 분석하고 소비자들의 선호도를 파악했다. 또한 커피 전문 교육을 받고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며 커피에 대한 전문성을 높였다. 사업 계획 수립에도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다. 카페의 콘셉트, 메뉴 구성, 인테리어 디자인, 마케팅 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예상 수익과 지출을 꼼꼼하게 계산했다. 또한 은행 대출과 정부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자금 조달 방안을 알아보고 사업 자금을 확보했다. 창업 준비 과정은 쉽지 않았다.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했고 때로는 좌절감에 휩싸이기도 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 결과 마침내 나만의 카페를 오픈할 수 있었다. 카페 오픈 후에도 끊임없이 노력했다. 고객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메뉴와 서비스를 개선해 나갔다. 또한 SNS를 활용하여 카페를 홍보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며 단골 고객을 확보했다. 덕분에 카페는 점차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매출도 꾸준히 증가했다. 나는 새로운 도전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고 은퇴 후 삶의 새로운 활력을 찾을 수 있었다. 물론 사업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예상치 못한 경쟁 심화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철저한 준비와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위기를 극복하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준비되지 않은 사업 벤처는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철저한 준비와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은퇴 후 삶의 새로운 활력을 찾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도전을 멈추지 않는다면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 실버 세대의 황금 시대, 새로운 희망을 찾아서 유튜브 영상 속 은퇴 전문가들의 진심 어린 조언은 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 은퇴는 실패와 좌절의 시작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실버 세대의 황금 시대의 서막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은퇴 후 삶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떨쳐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었다. 또한 은퇴 후 흔히 빠지기 쉬운 함정들을 피하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얻었다. 나는 이제 은퇴 후 삶을 즐기고 있다. 젊은 시절 꿈꿔왔던 여행을 떠나고 오랫동안 미뤄왔던 취미 생활을 시작했다. 그림을 배우고 악기를 연주하며 예술적 감성을 키우고 등산과 자전거 타기를 통해 건강도 챙기고 있다. 또한 지역 봉사단체에 가입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재능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아내와 함께 맛집을 찾아다니고 영화를 보며 소소한 행복을 느낀다. 훌쩍 커버린 자녀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고 응원하는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옛 추억을 되새기는 시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다. 물론 은퇴 후 삶이 항상 즐겁고 행복한 것만은 아니다. 때로는 외로움과 무기력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기도 한다. 하지만 긍정적인 마음과 주변 사람들의 응원 덕분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나는 이제 은퇴를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하는 새로운 출발점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펼쳐질 삶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가슴이 벅차오른다. 긍정적인 마음과 철저한 준비를 통해 빛나는 황혼을 맞이하고 싶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긍정적인 마음과 철저한 준비를 통해 우리 모두 빛나는 황혼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란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여러분이 인생 후반전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에 발전소장님 오늘 이야기 새겨 듣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인생 후반전은 편안하게 살 것입니다. 안 남기면 계속 개고생함. 오늘 영상을 최신형 맥북으로 제작했습니다.